파리 올림픽의 펜싱 경기 도중 한 선수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자 모든 관중, 심판, 코치진마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그 선수는 갑자기 몸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이내 고요했던 경기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지고 경기는 잠시 중단됩니다. 도대체 펜싱 선수는 어떤 행동을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온 신입 기자 이사벨라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이 제 첫 해외 파견 취재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오늘도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선배 기자들은 모두 브라질 선수들의 경기를 취재하러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도 당연히 브라질 선수들의 경기를 취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달랐어요.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이번 올림픽은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 펜싱 선수들의 경기 일정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세계 랭킹 1위를 보유한 한국 펜싱 강국이거든요. 제 마음이 강하게 끌리는 걸 느꼈죠. 펜싱 팬들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배들은 이미 브라질 선수들의 경기를 취재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어요. 선배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사벨라, 우리 모두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다른 경기를 취재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하셨죠. 그 말씀에 저는 눈을 반짝였어요. 세계 최강의 한국 펜싱팀을 취재할 수 있는 기회라니 놓칠 수 없었거든요. 선배님, 제가 한국 펜싱팀의 경기를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세계 랭킹 1위 팀의 이야기라면 펜싱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선배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새로운 시각의 기사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저는 한국 펜싱팀의 경기를 취재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취재 방향을 정한다는 게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펜싱 경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껏 TV로만 보던 올림픽 현장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선하고 흥분되는 일이었거든요. 경기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관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응원단들이 각자의 국기를 들고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자리를 잡고 앉아 경기 시작을 기다리는데 문득 제가 펜싱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펜싱 규칙을 찾아보며 공부하기 시작했죠. 사브르, 에페, 플레레, 처음 듣는 용어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으로 느껴져 오히려 흥미진진했어요.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표정에서 결의와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입장할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제가 취재하러 온 경기는 남자 사브르 개인전이었어요. 선수들이 한 명씩 입장할 때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를 보았죠. 키가 크고 훤칠한 눈에 띄는 외모의 선수였어요. 그가 바로 오상욱 선수였습니다. 오상욱 선수가 입장하는 순간 저는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었어요. 192cm의 훤칠한 키에 완벽한 비율의 몸매, 그리고 눈부신 외모까지. 실제로 보니 그는 브라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전형적인 미남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오뚝한 콧날, 그리고 깊이 있는 눈빛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긴장된 채로 오상욱 선수의 모든 동작을 주시했어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날렵하고 정확한 동작들이 연속되면서 점수를 쌓아갔죠. 톡! 칼끝이 상대방의 몸에 닿는 소리와 함께 점수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상욱 선수가 첫 점수를 얻어냈죠.
그 순간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오상욱 선수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생동감 있어서 저도 모르게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죠. 경기가 진행될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오상욱 선수와 상대 선수의 기술 대결이 치열해질 때마다 관중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죠. 그때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동작을 기다렸어요. 결정적인 순간 오상욱 선수가 상대의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으로 승부를 결정지었어요. 마지막 점수를 얻어낸 순간 그는 마스크를 벗고 땀에 젖은 머리를 힘차게 흔들며 환호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는 셔터를 연신 눌렀죠. 땀방울이 튀는 모습, 환한 미소,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까지. 모든 순간이 완벽한 한 장의 사진이 될 것 같았어요. 승리 직후 오상욱 선수는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리며 윙크를 날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프로페셔널해 보여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팬들을 위한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말았어요.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 시간이 되었어요. 많은 외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오상욱 선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미소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오상욱 선수, 오늘 경기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마지막 순간이겠죠. 상대 선수와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을 때 제 직감을 믿고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했어요. 그 순간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점수를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의 대답에서 진정성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고 오상욱 선수는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제가 펜싱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스포츠의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전 세계 팬분들이 저를 통해 펜싱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쁩니다. 그의 겸손하면서도 진솔한 답변에 저는 더욱 매료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졌죠.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상욱 선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물론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펜싱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오상욱 선수의 모든 것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의 뛰어난 실력, 멋진 외모,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된 성격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사로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되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기사가 제 기자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거였어요. 경기장을 나서며 저는 다짐했어요. 오상욱 선수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사를 써야겠다고요. 그의 경기 모습, 승리의 순간, 그리고 인터뷰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까지 모든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죠. 흐릿한 의식 속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선배 기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사벨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선배의 큰 목소리에 저는 완전히 정신이 들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혹시 기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실수라도 한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선배님,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선배의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잘못? 아니, 너 대단한 일을 해냈어. 지금 브라질에서 내가 쓴 한국 펜싱 선수
오상욱에 대한 기사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우리가 쓴 브라질 선수들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쓴 기사가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다니요. 선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댓글란이 미쳐가고 있어. 내가 몇 개만 읽어줄게. 들어봐. 오마이갓. 이렇게 잘생긴 선수가 있다니. 펜싱이 이렇게 섹시한 스포츠였나요? 한국 올림픽 선수계의 BTS 그는 바로 오상욱이다. 그의 SNS를 공개할 때까지 숨을 참고 있겠습니다. 오상욱 선수에 집중하는 눈빛에 제 마음을 찔렸어요. 사브르보다 더 날카로워요. 브라질 대표팀도 좋지만 오상욱 선수를 응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의 팬이 될 수 있나요? 이 기사를 쓴 기자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스포츠 스타를 알게 되었어요. 선배가 읽어주는 댓글들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느낀 오상욱 선수의 매력을 독자들도 함께 느껴주셨다는 게 너무나 기뻤죠. 이사벨라, 넌 정말 대단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 펜싱 경기가 끝날 때까지 오상욱 선수를 계속 취재해. 그의 모든 경기, 인터뷰, 일상까지. 독자들이 원하는 건 다 취재해서 기사로 써. 선배의 말에 저는 감격했어요. 네, 선배님. 최선을 다해 취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얼떨떨했어요. 그리고 이내 엄청난 책임감과 동시에 설렘이 밀려왔죠. 오상욱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본 저로서는 팬심도 생겼기에 이번 기회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 바로 노트북을 켜고 오상욱 선수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과거 경력, 수상 내역, 인터뷰 영상 등을 찾아보며 메모를 해나갔죠. 오상욱 선수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처음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그 이후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며 세계 랭킹 1위에 오르게 되었죠. 특히 그의 경기 스타일이 화려하면서도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인터뷰들을 보면서 그의 성격도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항상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 팀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펜싱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죠. 그의 일상을 보여주는 SNS도 찾아봤어요. 연습하는 모습, 팀원들과 장난치는 모습, 가끔은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모습까지. 모든 게 팬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었어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면서 저는 앞으로의 취재 방향을 세웠어요. 단순히 경기 결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상욱 선수의 인간적인 면모와 펜싱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함께 전달하고 싶었죠. 오상욱 선수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실력에만 있는 게 아니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성장 과정, 노력, 그리고 꿈, 이 모든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그렇게 저는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경기 일정을 확인하고 저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고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경기장 정보도 다시 한번 체크했죠. 이번에는 경기 전후의 오상욱 선수의 모습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엔 더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해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어요. 오상욱 선수가 펜싱을 시작하게 된 계기,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 앞으로의 꿈,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겠어.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의 팬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어. 오상욱 선수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왜 그를 응원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기사에 담으면 좋겠어.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 날이 밝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상욱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특히 브라질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았어요. 경기장 입구에서 저는 브라질 국기를 들고 있는 한 무리의 팬들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그들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오셨나요?
그들 중 한 여성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오상욱 선수를 응원하러 왔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와, 정말요? 브라질 분들이 한국 선수를 응원하러 오셨다니 신기해요. 혹시 오상욱 선수를 왜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그 여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잠시만요. 혹시 당신이 오상욱 선수에 대한 그 유명한 기사를 쓴 기자 아닌가요?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 기사를 썼어요.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멋진 선수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여러 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열정적인 반응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그런데 오상욱 선수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셨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일단 그의 실력이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건 그의 인간미예요. 지난 경기에서 그가 저에게 윙크를 했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와, 정말요? 하지만 그건 아마 관중 전체를 향한 제스처였을 거예요. 한 사람을 특정해 윙크를 한 건 아니었을 텐데.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는 그가 저에게 윙크했다고 믿고 싶어요. 그게 제 작은 판타지랍니다. 우리는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오상욱 선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상욱 선수의 인터뷰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자리를 잡았죠. 오상욱 선수가 입장하자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또 취재하러 왔다는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오상욱 선수, 결승전을 앞둔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오상욱 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렙니다.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어요. 오늘 경기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선수님, 브라질에서 온 팬들이 많이 보이던데 해외 팬들의 응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상욱 선수는 제 질문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감사하고 놀라워요. 제가 펜싱을 통해 이렇게 많은 분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특히 브라질 팬분들의 열정적인 응원,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더니 제게 직접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기자님, 항상 열심히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상욱 선수는 웃으며 저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제가 브라질 사람들이 좋아할 얼굴인가 봐요? 저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상욱 선수 정도면 세계적으로 인기 있을 얼굴입니다. 외모, 실력, 피지컬, 인성까지 빠지는 게 없잖아요. 오상욱 선수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오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한국을 위해 꼭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오상욱 선수는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의 집중된 표정, 유연한 몸 동작, 때로는 긴장을 풀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준비 운동을 하는 동안 오상욱 선수는 가끔 관중석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죠. 특히 브라질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오상욱을 연호하며 응원했죠. 시간이 흘러 드디어 경기 시작 10분 전이 되었어요. 오상욱 선수는
마지막으로 깊은 심호흡을 하고 마스크를 썼어요. 그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제 그는 완전히 경기 모드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오상욱 선수의 모든 순간, 그의 승리의 순간을 꼭 담아내겠다고 말이에요. 경기장이 숨죽이는 순간, 오상욱 선수와 그의 상대가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심판의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죠. 첫 번째 공격은 상대 선수가 시도했어요. 빠른 속도로 오상욱 선수에게 달려들었지만 오상욱 선수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몸을 살짝 틀어 피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죠. 오상욱 선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대방을 압박해 나갔어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면서도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상대 선수는 점점 더 긴장하는 듯 했어요. 그때였어요. 오상욱 선수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어요. 상대 선수도 관중들도 모두 그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주목했죠. 하지만 상대 선수가 어쩐 일인지 심판의 신호를 듣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오상욱 선수가 슬금슬금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오상욱 선수가 살포시 상대방의 몸을 찔렀어요.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관중들은 물론이고 심판과 다른 선수들까지도 이 귀여운 장면에 폭소를 터뜨렸죠. 오상욱 선수의 장난기 어린 행동이 경기장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경기가 다시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멋진 장면이 펼쳐졌어요. 상대 선수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때 오상욱 선수가 재빨리 다가가 팔을 뻗어 그를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관중들과 심판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어요.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오상욱 선수의 매력은 그 순간 절정에 달했어요.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거죠. 이런 장면들을 지켜보며 저는 오상욱 선수가 단순한 운동선수를 넘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매력은 경기장 안팎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이는 제가 쓸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았어요. 경기는 계속되었고 오상욱 선수는 점점 더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어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격을 시도했죠. 선수는 점점 더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포인트를 앞두고 있었고 오상욱 선수가 앞서고 있었죠. 단 한 점만 더 얻으면 금메달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오상욱 선수에게 집중되었죠. 치열한 신경전이 있던 그 순간 오상욱 선수가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찌르기를 시도했어요. 톡! 경기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폭발적인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오상욱 선수가 해냈어요. 금메달을 획득한 거예요. 오상욱 선수는 마스크를 벗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한국 관중들뿐만 아니라 브라질,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적의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 그의 승리를 축하했어요. 메달 수여식이 시작되었어요. 오상욱 선수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의 가슴에 금메달이 걸리고 한국 국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오상욱 선수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불렀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상욱 선수가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순간이었죠. 경기가 끝난 후 오상욱 선수와의 인터뷰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오상욱 선수는 차분하게 질문에 답했어요. 이번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오상욱 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 그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해외 팬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더욱 힘이 났어요. 그때 제가 질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선수님, 브라질에서 특히 큰 인기를 얻고 계신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상욱 선수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특히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 덕분에 브라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기사가 그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 믿기지 않았죠. 오상욱 선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덕분에 SNS 팔로워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생겼어요. 이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기사로 가득 찼죠. 세계를 사로잡은 오상욱, 금메달의 영광을 안다. 어떤 제목으로 시작할지 고민되더라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본 모든 것, 느낀 모든 것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죠. 오상욱 선수의 집중된 눈빛, 그의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동작들, 승리의 순간, 그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 그리고 시상대에서 울려 퍼진 애국가,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담아내려 노력했어요. 기사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기사가 브라질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까? 궁금증과 기대감이 동시에 들었죠. 마침내 기사를 완성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것이 제 기자 생활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따낸 것처럼 저도 제 분야에서 작은 승리를 거둔 것 같은 기분이었고 제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펜싱 선수 오상욱 선수가 국위 선양을 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펜싱 경기를 즐겨보는 사람으로서 한국인들이 경기를 펼칠 때마다 가슴이 정말 웅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상욱 선수를 널리 알린 브라질 기자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니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에게 북한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졌죠. 저희는 정말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채 살아왔습니다. 유튜브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걸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어요. 인터넷도 국가에서 승인한 소수의 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을 뿐 해외 언론사 사이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해외여행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고 머리를 파마하거나 청바지를 입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차림으로 걸리기라도 하면 거리에서 모욕을 당하고 심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제 친구 중에는 한국 드라마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간 애도 있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환경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연명했어요. 하지만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단속반에 걸리면 온갖 모욕과 함께 뇌물을 바쳐야만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목숨을 걸고 중국에 건너가 돈을 버는데 그마저도 언제 잡혀갈지 몰라 늘 불안에 떨었죠.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모두 불행하다고 배웠으니까요. 이런 교육을 받으며 자라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북한이 최고의 나라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희 북한 사회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남한 드라마와 음악이 몰래 유입되면서부터였죠.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
나만의 발전된 모습을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 다른데 이게 진실일까? 그렇게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기심은 제가 남한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제가 믿었던 많은 것이 사실은 세뇌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저는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북한 체제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갖고 계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로부터 남한의 눈부신 발전과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어머니 역시 몇 년 전 성공적으로 탈북하신 친척분께 남한 생활에 대해 전해 듣고는 딸인 저만큼은 꼭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셨죠. 부모님은 오랜 시간 은밀히 탈북 계획을 세우셨어요.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중국에 계신 친척분께 연락해 브로커를 소개받기도 하셨죠. 아버지는 마당에 숨겨둔 귀한 고서를 팔아 탈북 자금을 마련했고 어머니는 끼니를 줄여가며 그 돈을 모으셨대요. 심지어 어머니가 귀중품 삼아 차고 있던 결혼 반지까지 탈북 자금에 보태셨다니까요. 부모님은 딸인 제 인생만큼은 절대 자신들처럼 이 갇힌 세상에 묶여 살게 할 수 없다는 굳은 결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감시의 눈을 피해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정보를 수집하셨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힘든 시간을 견디며 딸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부모님.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제가 호기심에 불타올라 과연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같은 말을 꺼냈을 때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탈북을 적극적으로 권하셨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격려와 제 자신의 호기심,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막연하게나마 미국에 가고 싶었어요. 미국이 탈북자들을 위해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브로커에게 둘러보니 미국행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북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국경을 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저는 온갖 상상을 하면서 공포에 떨었어요. 지금 총살당하는 걸까? 아니면 잡혀서 고문당하다 죽는 걸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중국에 도착한 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 하나하나가 위험의 덕 같았죠.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해 숨어 지내야 했고 눈에 띄지 않아야 했어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잡혀서 북송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늘 제 발목을 잡았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를 절감했어요. 이런 위험천만한 길을 택하게 해준 부모님의 결단력과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죠. 순간순간이 공포였지만 한편으로는 제게 새 삶을 선물해 주신 부모님께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은신 생활은 말 그대로 숨막히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브로커가 마련해준 농가에서 꼼짝 못하고 숨어 지내야 했죠. 바깥의 인기척에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낯선 사투리, 익숙지 않은 음식, 궁핍함까지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걸어주신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거든요. 자유를 향한 간절함 하나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죠. 비록 닥칠지 모를 위험에 공포에 질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나날이 지나고 저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태국을 향해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배를 타기 위해 산악지대를 넘고 밀림을 헤쳐나가야 했죠. 끝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이 얼마나 부르트고 피투성이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허기와 갈증, 모기떼의 공격까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숲속에서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끝났구나. 절망감에 휩싸였죠. 온몸이 떨리고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다행히 총소리는 사냥꾼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가시지 않았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칠지 불안함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배를 타기까지 저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강을 건너다 익사할 뻔도 했죠. 숨어서 잠을 자다가 뱀에 물릴 뻔한 적도 있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였지만 한국에서의 자유를 꿈꾸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태국을 향해 흔들리는 배 위에 올랐을 때 저는 온갖 감정이 복받쳤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밀려오는 두려움에 떨었죠. 하지만 이 배를 타는 순간만큼은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을 그려보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힘겹게 뚫고 항해하던 배는 마침내 태국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배에서 뛰어내려 땅을 향해 달렸어요. 자유로운 삶을 향한 그 간절함이 저를 움직였던 것 같아요. 태국에 도착한 후 저는 곧장 방콕의 한국 대사관을 찾았죠.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죠. 자유로운 새 삶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으니까요. 브로커에게 준 거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 자유를 얻고 싶었으니까요. 이렇게 저의 위험천만했던 탈북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모든 공포와 고난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들은 제게 자유의 소중함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저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대사관 직원분들은 제게 깨끗한 옷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맛보는 김치찌개에 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들은 제 사연을 자세히 들어주었고 한국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제게 임시 숙소를 마련해 주었어요. 또한 대사관에서는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한 기초 교육을 제공해 주었어요. 한글 읽기, 한국 문화 이해하기 등의 수업이 진행되었죠.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친절과 배려를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대사관 직원분들은 우리의 한국 입국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어요. 신원 확인, 건강검진, 보안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주셨죠. 덕분에 우리는 약 한 달 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우리에게 한국에서의 정착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주었어요. 하나원이라는 정착 지원 센터에서 약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거라고 했죠. 또한 정착금과 주거 지원, 직업 훈련, 교육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어요. 대사관에서 보낸 그 한 달은 말 그대로 저에게 천국과도 같았어요. 숨죽이며 도망 다녔던 그 시간들이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죠. 자유로운 새 삶을 앞두고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대사관 직원분들은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그분들을 꼭 안아드렸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거야. 그렇게 저는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사히 한국에 갈 수 있었던 건 부모님과 동료 탈북민들의 희생 덕분이구나. 이 고난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었음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비행기 안의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승무원들의 친절한 미소, 깨끗한 좌석, 맛있는 기내식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걱정이 뒤섞였죠. 과연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 줄지어 서 있는 비행기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커다란 스크린에서는 각종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고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입을 딱 벌리고 말았어요. 북한에는 이런 기술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짐을 찾는 곳에 가보니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기 짐을 집어 나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것조차 낯설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한참을 서성이다 겨우 제 가방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려는데 한 직원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죠.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컸거든요. 하지만 그 직원분은 너무도 친절하게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게 있냐고, 길을 찾는 게 어렵지 않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야 할지 물어보니 직원분이 친절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얼떨떨했죠.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시며 직원분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짧은 대화가 제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처음 만난 친절한 이가 이렇게 든든한 느낌일 줄이야. 탈북의 상처가 조금은 치유되는 것 같았죠. 공항을 떠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구나. 두려움 없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군가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것. 이런 게 바로 자유지. 비로소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딘 것이 실감났고 앞으로 펼쳐질 새 삶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다양한 차량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북한에서 보았던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게 바로 자유세계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본 번화가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밤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죠. 네온사인, 대형 전광판,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다양성에 놀랐어요. 수많은 종류의 음료수, 과자, 즉석식품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었죠. 편의점 직원분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친절한 서비스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임시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의 삶, 위험천만했던 탈북 과정, 그리고 이제 시작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자유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거야.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저는 설렘과 긴장 속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하나원이라는 정착 지원센터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어요. 한글 교육, 진로 상담,
문화체험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하나원에서 처음 받아본 스마트폰은 저에게 신세계와도 같았어요. 인터넷, 지도, 메신저, 이 작은 기기 안에 세상이 다 담겨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죠. 덕분에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법, 정보를 찾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의 뉴스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지만 점차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들이었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개월간의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저는 정착금을 받았어요. 한국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었죠. 덕분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보증금 부담도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집세, 공과금, 식비 등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죠.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을 되새기며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했죠. 저는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하지만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가게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충격적인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면접관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노래방에서 일해보라며 나쁜 뜻을 내비치는 거예요. 이쁘장한 북한 여자라며 손님들이 좋아할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러려고 탈북의 고난을 견뎌냈나. 충격과 모욕감에 몸이 떨렸죠. 하지만 부모님 생각에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뜰 수 있었어요.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이런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좌절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계속 일자리를 찾던 중 한 치킨집에서 주방 보조 자리가 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낮에는 하나원에서 배운 요리 실력을 활용할 수 있고 밤에는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사장님은 제 이력을 듣고 흔쾌히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북한에서 온 것에 대해 편견 없이 대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죠. 이렇게 저는 첫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 동료들과의 관계, 손님 응대 방법 등 모든 것이 새로웠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첫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어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한 사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 간다는 것, 저는 이 작은 성취에 큰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힘든 탈북의 과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제 새 인생의 첫걸음을 떼고 있음을 실감했죠. 치킨집에 들어서자 지은 사장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사장님은 저와 동갑인 28살의 젊고 아름다운 분이셨죠.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자 사장님은 오히려 제가 힘든 과정을 겪었을 거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이런 포용력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은 사장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대해주셨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옆에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한결 수월했답니다. 주방일이 서툴렀던 저를 위해 지은 사장님은 친절히 기계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전자레인지에서부터 오븐,
그릴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죠. 사장님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일이 즐거웠고 실수를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치킨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지은 사장님과 동료들은 마치 가족 같았죠. 근무가 끝나고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수다를 떨곤 했답니다. 외로웠던 탈북 생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지은 사장님은 제가 쉬는 날이면 매장을 매니저에게 맡기고 저와 함께 한국의 문화생활을 즐기곤 하셨어요. 사장님과 함께한 시간들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죠. 어느 날 지은 사장님이 저를 서점에 데려가셨고 서점에 갔을 때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북한에서는 독서라고 해봐야 김일성, 김정일 관련 서적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여기 서점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었어요. 역사, 과학, 예술, 문학, 자유로운 생각들이 활짝 피어 있는 곳이었죠. 사장님은 제가 한참을 책을 고르느라 머뭇거리자 환한 미소로 다 사도 돼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북한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지식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답니다. 쇼핑몰에 갔을 때도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북한에서 쇼핑이라고 하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물건이 전부였죠. 그런데 여기는 온갖 제품으로 가득했어요. 최신 전자기기부터 다양한 옷, 신발, 화장품까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소비의 세계였답니다. 사장님은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풍요로움을 보며 놀라는 제 모습에 뿌듯해하셨어요. 지하철 역시 놀라웠죠. 북한에는 지하철이 평양과 평성에만 있는데 그마저도 오래되고 낡아서 자주 멈추곤 했어요.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죠.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노선도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마치 미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장님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노선을 검색하며 감탄하자 자랑스럽다는 듯 미소 지으셨죠. 음식 문화도 정말 다양했어요. 북한에서는 고기 맛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불고기, 삼겹살 같은 맛있는 고기 요리가 흔했죠. 김치도 종류가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김장김치 외에는 먹기 힘들었거든요. 지은 사장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맛집을 알려주시며 식도락 여행을 시켜주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였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 외에는 어떤 사상도 허용되지 않았죠. 옷차림, 머리 모양조차 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나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었어요. 사장님과 함께 간 한복 체험관에서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과 새로운 문화를 즐기는 자세를 동시에 배울 수 있었죠. 지은 사장님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어요. 자유와 풍요,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 나라에서 저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가끔은 북한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지은 사장님과 같은 따뜻한 분들 덕분에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답니다. 제 꿈은 이제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자유와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